예전에도 잘생겼지만 지금 되게 왜 더 잘생겨진 것 같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시네요. 네. 와. 아니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파죽지세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죠. 사연 있는 악역, 자꾸 눈이 가고 신경 쓰이는 빌런 배우 이준혁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요게 이제 범죄도시 3가 800만 돌파를 했다라고 좀 1000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야 요즘 같은 그 시기에 관객 800만은 야, 경찰한테 약을 뺏겨? 왜? 죽이면 안 돼? 이 이준혁 씨가 이제 신과 함께 죄와 벌, 신과 함께 인과 연으로 이미 쌍천만 배우입니다. 예, 그 사실은 트리플 천만 배우가 될 수도 있는데 기분이 좀 어때요? 일단은 정말로 다행이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다행이다가 제일 크고 사실은 영화계가 좀 안 좋았어서 맞아요. 내심 걱정을 너무들 많이 했었는데 다들 좋아하시고 또 그러지만 되게 막 감사하고 계세요. 다. 아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요즘 요 범죄도시 3에 대한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요즘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범죄도시 3를 개봉하고 영화관에서 알바하시는 분이 관객이 너무 많아서 팝콘 튀기다가 죽는 줄 알았다. 근데 이제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 오, 그렇죠. 이게 이제 손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막 관객분들이 오시니까 이 영화계의 진짜 단비 같은 그런 흥행입니다. 예. 윤계상 씨 그리고 손석구 씨, 이준혁으로 이어지는 범죄도시 시리즈 역대 빌런들. 요게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공통점이 아세요? 공통점? 네. 오늘 그 이제 준혁 씨가 나오시면서 유키제다 출연을 하시는. 좀 장첸 명대사 한번 좀 우리 저 유기상 씨한테 한번 지금요? 네, 지금 여기 약간 모닥불 범죄도시 무대 인사를 다닐 때 마이크만 잡으면 주장합니다. 그거로 시작을 해서 그거로 끝났었어요. 우리 프로그램의 홍보죠. 약간 섞는 거예요. 약간 이게 맞네요. 어떤 분들이 쓱 밀쳐낼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쓱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이럴 때 우리도 한번 광 한번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뭘 또 식구야.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죠? 동석이 형. 네. 동석이 형한테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형님 한번 좀. 형님 여기 너무 좋아요. 한번 나와주세요. 동석이 형 한번 뵈야죠. 네. 아트파스 사장님 한번 한번 뵈야죠. 아니 그 범죄도시도 사실은 이제 워낙에 이제 흥행을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네. 범죄도시가 처음에 캐스팅이 딱 들어왔을 때 드디어 나한테 좀 기회가 왔구나. 뭐 내지는 나에게 뭐 이런 생각 좀 안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캐스팅 전화를 받은 게 2가 개봉하기 전이었어요. 개봉 전에. 네, 개봉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까지 부담은 없었고. 그때만 해도. 네. 사실 제가 까메오는 했지만 일을 한 1, 2년 거의 못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떡하지? 이제 약간 그런 마음에 강화도로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그때 이제 마동석 선배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뭐라고? 네. 전화는 처음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동석 씨하고 원래 친분이 있으신 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신과 함께 때 잠깐 뵙고 좋게 기억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범죄도시 3가 나올 건데 저는 이제 2도 아직 안 나왔는데 3요? 그래서 악당 역할이다. 뭐 한번 해볼래?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저는 워낙 영화를 좋아했고 했으니까 옛날에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봤었는데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런 일화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또 마동석 선배 헐리우드 배우잖아요. 그쵸. 네. 그런 일화가 마치 저한테 온 것 같아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대본도 안 보고 그때. 바로 결정을 했어요. 네. 우리 또 많은 화제가 있었지만 이준혁 씨의 그 벌크업. 네. 이게 이제 영화 준비하면서 한 20kg을 증량을 했어요. 이게 사실 증량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굉장히 대식가라서 그래요? 네네. 좀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때 이제 트러플 감자칩을 한 6봉지를 먹고 있는데 친구가 그걸 보더니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처음 봤어요. 잠깐은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닭가슴살이나 뭐 협력 이런 거 많이 해서 막 6끼씩 먹고 2번씩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좀 거의 많이 다 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거의 다 뺐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 조금 뺐어요. 네. 이게 평소에 되게 이게 제가 증량하고 감량하고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묘하게 느껴지는 게 호르몬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정생존자 같은 거 할 땐 거의 60 초반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은 되게 우울해져요. 그래서 그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계속 빈혈 쓰러지고 그러니까 난 정말 우울한 사람인가 봐. 왜냐면 내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처럼 되게 운동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먹으면서 찌운 적은 처음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조금 씩씩해지고 뭔가 이제 덩치도 커지니까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저보다 컸던 친구들보다 제가 크고 뭔가 그럴 때서 오는 그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다시 그거 이후로 살 막 빼니까 갑자기 자세도 조금 바뀌게 되고 소극적으로 약간. 약간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옆에 아니 이게 뭐 다 빠졌어요. 아니 이게 저기 진짜로 준혁 씨가 식도락가로 유명하대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 피자요. 피자. 저도 식도락이라기보다 완전 애기 피자 맛. 진짜 좋아해요. 얼마나 먹어요? 피자를 얼마나? 저는 거의 이게 리미트가 해제되면은 거의 5판까지 먹어요. 라지를? 네. 근데 그게 왜냐면 아마 일상적으로 늘 먹으면 안 그럴 텐데 어쩌다 한번. 참다가 이렇게 하니까 폭발. 이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막. 술 취해서 라면을 한 번에 7봉을 먹은 적. 이 정도면 거의 그 먹방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수준인데요? 이게 사실 비슷한 거예요. 라면을 제가 사실상 거의 끊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번이네. 그때 이제 이게 풀리다 보니까 하나 먹고 이게 술 취했지만 하나 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7번을 끓여 먹고 다음 날 그 봉지를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끊었어요. 진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근데 이게 뭔지 알겠어요. 참다가 먹으면은 그거 하나는 이제 뭐 성에 차지도 않거든요. 저 정말 지금 막 카라멜 팝콘이나 막 이런 거 막 너무 먹고 싶고. 요즘 또 다시 잡고. 네, 요새 이제 다시 또 다음 작품을 또 해야 되니까. 아우. 그럼 또 뭐 드시고 싶어요? 카라멜 팝콘. 그다음에 갈릭 팝콘. 갈릭 팝콘. 팝콘 좋아하시네. 팝콘 너무 좋아. 나초. 아 나초. 나초 좋아하세요? 나초 엄청 좋아해요. 나초 또 그 치즈에다가 또 디핑 소스에 찍어야지. 최고죠. 옷이 너무 맛있잖아. 이게 팝콘과 나초를 좋아해서 팝콘 왕자, 나초 왕자라고 불리기도 좀 했다 그래요. 예, 이게 좀 군에 입대하면서 내 사랑 나초를 못 먹는다고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 정도로 나초를. 아, 네. 팝콘 왕자, 나초 왕자. 이건 뭐죠?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왕자는 아니고요. 그냥 뭐 그냥 먹는 거 좋아하는 먹는 사람. 거를 좋아하니까. 네, 네. 예. 아니 이게 요 게시물이 이게 본인이 직접 쓴 게 맞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예, 우리 자 요거 이준혁 씨가 쓰신 거예요. 2012년 7월에. 와 진짜. 요즘 이제 이런 게 다 돌아요. 자, 햄버거 속에 마요네즈 맛이 진하다. 양념통닭 맛있다. 팝콘은 또 다른 선택이야. 캐러멜 치즈, 어니언, 녹차, 갈릭은 갈릭하고 카멜 역시 둘 다 따뜻하고 맛있어. 이거를 유재석님이 제가 페페로니 피자 역시 맛있어. 근데 다른 거보다 이 안에 무슨 뭐 남에게 잘 보이려는 재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내 느낌 오롯이 맛있어. 너무 좋아. 고구마 초콜릿 감독님 주려고 산 건데 다 먹어버렸다. 너무 맛있다. 별이 5개. 예. 이거 본인 쓴 거 맞아요? 네 이게 참 그때 회사에서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 SNS. 있었어. 회사에서 좀 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그 비둘기 시절이죠.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글 쓰고 인터넷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도 소통을 할 해야지. 거면 내가 가장 좋은 순간 그냥 이상한 말 쓸까 봐 내가 제일 행복한 순간만 다 간추려서 딱 쓰자 하니까 가장 유아적인 말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 맛있다. 네. 고구마 초콜릿 감독님 주려고 샀는데 너무 맛있다. 별이 5개. 그러니까 이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논란될 만한 걸 안 남기니까. 요거 약간 동료 같네요. 따끈따끈하기.
입에서 살살 녹듯이 잘 잘 구워진 구워진 삼겹살. 연기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어릴 때 영화를 워낙 좋아했어요. 네, 그렇게 학원을 가게 되면서 이제 회사를 소개받았고 거기서 처음으로 좀 제대로 된 선생님을 뵌 거예요. 요게 좀 연기를 배우면서 좌절도 좀 많이 했다 그래요. 네, 워낙 거의 2년을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멘탈이 털리도록 이렇게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났어요. 저 정말 너무 막 창피하고 맨날 집에 울면서 들어가고.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는 내가 다음 주에는 선생님한테 좋은 소리 들어야겠다라는 어떤 오기로. 그리고 왠지 이제 그때는 이제 배우들이 학원에 가서 잘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개인 수업은 조금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받는 거였고 전 단체 수업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열정이 넘쳐서 일찍 가서 탁 열면은 개인 수업을 받는 분들이 딱 계세요. 탁 뒤돌아보면 원빈 선배, 탁 뒤돌아보면 강동원 선배 막 이렇게 있으니까 더 막 여기 진짜 잘해야 되고 막 그런 거에 많이 힘들었었죠. 네, 되게 열심히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2007년 KBS 단막극을 시작으로 해서 SBS 이제 조강지처 클럽 결혼은 어른들 허락받은 후에 하기로 하지. 수상한 삼형제를 통해서 나 안 보고 싶었죠? 우리 장한만 장이야. 차근차근 이제 우리 그 윤혁 씨가 필모를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주연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실은 굉장히 인상 깊은 배역들을 다 또 연기를 하셨고 지금도 그렇지만 준혁 씨가 이렇게 좀 순하고 선한 눈빛과는 좀 상반되는 빌런 역할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오히려 이 인상과 좀 상반되는 네. 최근에 화제가 된 60일 지전 생존자의 요거 저도 봤어요. 네. 사랑하는 이들의 희생을 되갚는 일은 비겁한 정우. 장관님께서는 헌법 71조에 따라 행정부 소관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게 되실 겁니다. 아 그래 멋있어. 이것도 제복이 조셉 왜 이렇게 부럽게 봐. 느낌 있네요. 느낌 있죠. 이거 참 굉장히 민망한데. 이거 네. 참 또 이 드라마에 또 지진이 씨, 네. 손석구 씨, 네. 그리고 이준혁 씨, 네. 이 세 분이 또 이 출연을 하셨어요. 네. 이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유퀴즈다. 예, 정답. 신기하네. 야 상금 드리고 싶네 조셉. 또 쓱 한번 중간에 넣어봅니다. 예. 이게 또 유퀴즈예요. 근데 보니까 그 멤버분들끼리 되게 잘 모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주 봐요. 네. 나이 먹고 그렇게 친해진 경우가 잘 없는데 작품하면서 유독 그 작품은 되게 사실 이준혁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가 이제 비밀의 숲에서의 그 서동재라는 캐릭터죠. 네. 맞아요. 제가 누굽니까? 서동재 검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황프로 아주 기분 나쁜 데가 있다고. 나 미행했냐? 무슨 일 있어요? 선생님,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예? 우 부장님 뭐 좋아하시니? 취미라도 골프? 라운딩 주로 어디서 하셔? 내가 징계든 뭐든 달게 받을 테니까 검사장한테만 좀 비밀 있었죠. 서동재를 실제로 이 역할을 만나고 싶어서 진짜 노력을 굉장히 준혁 씨가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비밀의 숲의 대본을 2개까지 봤었는데 동재가 그때까지는 많이 안 나와요. 맞아요. 너무 이 역할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난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작가님을 만나서 동재에 대한 막 애정을 설파했어요. 제가 얘는 너무 매력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동재는 치료에 죽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준혁 배우가 너무 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보니까 작가님도 영감이 좀 생기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아니 이게 이제 8분 30초나 되는 대사를 이게 원테이크로 네네. 대사를 8분 3... 그래도 그러면 A4 형제라고 쳤을 때는 몇 장 정도 됩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한 이 정도 분량이 저였던 것 같아요. 대본에서요? 네, 그래서 저 되게 깜짝 놀라가지고. 요즘 눈만 뜨면 검사가 사고 쳤다, 검찰이 문제다라는 뉴스인데 이게 우연인가요? 경찰이 하루가 멀더라고 엄프를 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부장님 후배들이, 이 젊은 검사들이 의욕을 갖고 수사에 임할 수가 있을까요? 경찰이 왜 저러는데요? 지들도 아니까요. 이제 정말 때가 왔다. 검찰이 사상 최악의 욕을 먹고 있는 지금 이때 밟고 올라서야 된다. 지금 아니면 돈 길어. NG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거는 NG가 안 났어요. 와. 네.
그래서 승우 형이 조금 이렇게 메인 주인공으로서 한 번씩 NG도 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 조승우 씨도 NG가 없군요. NG가 없어. MC가 없어요. NG가 없어. 아, 그거 유명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선배님이 좋은 영향을 주니까 저도 더 분발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승우 씨가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준혁 씨를. 조승우 있죠? 형도 INFP. 아, 그러니까. 두나 누나도 INFP. 네. 셋이 있으면 진짜 우울해요. 조용. 네. 진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동재를 중심으로 한 비밀의 숲 스핀. 이게 만들어져요? 네. 스피노프가 만들어진다는 우와. 얘기 들었어요. 사실 이게 저도 몰랐다가 만들어진다는 거 듣고 아 그렇구나. 아니 이게 가제가 좋거나 나쁜 동재래요. 네 아마 지금 그렇게. 어머나.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요걸 가지고 또 이제 뭔가 스피노프 작품을 만든다고 하니까. 네 뛰고 있구나. 준혁 씨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늘 그렇긴 한데 제가 왜냐면 좀 징크스가 있어서 뭐예요? 그러니까 좀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면은 너무 안 좋은 일이 막 그래요? 네, 가족을 못 보게 된다거나 막 뭔가 그래가지고 나름의 나의 징크스. 네, 그 말을 잘 못하는데 행복하단 말을 그래서 일부러. 네, 못하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은 불행한 일이 닥친다라는 징크스를 내가 스스로 갖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 그걸 극복을 못하니 왠지 저는 그냥 일정 부분 되게 아파야 될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느꼈던 순간에 좀 뭔가 약간 이런 느낌? 진짜 행복해?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니? 뭐 이러면서 뭔가 세상이 그래? 이렇게 이래도?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괜찮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오늘 한번 당연하죠. 네. 오랜만에 그러면 아까 저 외쳤지만 나 행복하다. 요즘 진짜 행복하잖아요. 이거는 네.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니까. 네. 나 행복하다를 한번. 네. 와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 이거 근데 이거는 네. 괜찮아요. 오 이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너무 창피하다 이거. 아니 이게 또 우리가 뭐 네. 이게 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뭐 어떻게 뭐 준혁 씨 얘기를 다 뭐 준혁 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걸 다 하겠어요. 근데 이런 행복감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내지는 내 스스로를 또 이럴 때 내 지금 잘 가다듬어서 앞으로 또 해야 할 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생각이 좀 드셔서 이렇게 막 눈물이 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괜찮아요, 준혁 씨. 조승우 형 보면서 내가 진짜 저러지 말아야지. 와 진짜. 야 이거 승우 씨한테 연락 오겠네. 준호 씨가 참. 이 모든 것들이 뭐 혼자만 잘했다고 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진짜 꾸준히 그렇죠. 남들이 보든 보지 않던 준혁 씨가 스스로를 갈고 닦고 했으니까 이 날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이런 날이 와요? 맞아요, 그건 진짜.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준혁 씨. 진짜. 진짜로 오늘 좀. 네. 고맙습니다.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스타일리스트께서도 좀 오래 같이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울먹하시네. 그러니까요. 지금 또 휴지를. 네, 오래 한 애들이라 그러니까 그걸 다 옆에서 지켜보고 아니까. 행복할 때 또 행복하셔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남들이 뭐라 하던 이 펼쳐진 그 길을 따라서 본인이 또 노력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죠. 별명 오늘 그 찔찔이로.
그죠 찔찔이 별명. 이거 예. 야 우리 나초 왕자 지금 너무 많이 오는데 지금. 나초 왕자 지금. 평소에 안 울어요. 예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 근데 야 이게 참 놀랍네요. 이게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좀 뭐 손석구 씨의 인생을 저희가 낱낱이 샅샅이 이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전역 후에 농구 선수 준비를 했어요? 예, 맞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농구를 어렸을 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요. 잠깐만, 전역하고 20대 중반. 제가 그때 이미 26인가? 아니 근데 농구 그랬어요. 선수로 준비를 해요? 네, 그거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도망가기 위한 명분이었고 도저히 전역하고 나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여기서 직업을 갖고 살 그 용기가 없었어요. 엄두가 안 났어요. 엄두가 안 나서 그때 당시에 제 동생이 캐나다에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냥 가야겠는데 그냥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행히 이라크는 또 월급을 많이 줘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부모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캐나다를 갑자기 전역하고 왜 가냐. 그렇게 해서 나는 농구 선수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근데 이게 갑자기. 뭐 각자 요즘은 각자 하고 싶은 걸 하지만 농구 선수는 왜냐면 제가 이라크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통역을 하러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티크리, 바그다드 많이 다니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온 군인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거 만나면 뭐 하겠어요. 그냥 같이 운동하고 농구하고. 그때 농구. 그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막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야 거의 그 살아온 인생의 드라마시네. 이 드라마 한 장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26살에 이제 농구를 해야겠다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26에 가서 27에 드래프트를 나가고. 맞아요. 그런 생각을 혼자 막 했어요. 프로구단에서 나를 이제 하면 26살 늦깎이 프로 농구 선수 데뷔 해가지고 뭐 이제 약간 프로를 그런 그렇게 계획이. 해서 내가 공항에 딱 와서 드디어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농구 선수로 한국인 언젠가 내가 뭐 인천공항을 NBA에 밟으리. 진출한 막 그렇게. 예. 그러면 가서 뭐 하셨어요? 가서 농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 선수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캐나다에서 올림픽에 출전하셨던 그 농구 선수 할아버지를 어떻게 제가 막 이렇게 찾아 가서 막 배우고 막 그랬어요. 그분 밑에서요? 그리고 막 아마추어 팀에 들어가서 뭐 해보고 했는데 얘기가 재밌다. 얘기가 재밌다. 그래요?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라? 진짜.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나름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래 너 뭐 나한테 배우고 싶다고 슛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슛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한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약간 흐지부지됐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레슨료는 그럼 레슨은 없어. 없이. 네, 그리고 뭐 어떤 팀에 소개시켜줘서 거기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토스하는 거죠. 그쪽에다가. 네. 야 여기 좀 뭐 하나 왔는데. 누가 왔는데. 지금 뭐 괜찮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뭐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뭐 웨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하고 나면 2, 3시면 일정이 끝나는 거예요. 하루 일정이. 예, 예, 예. 예. 뭐 너무 제가 이제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연기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데를 아카데미? 이제 아카데미 같은 거죠. 찾아간 거죠. 뭘 좀 해야겠다. 남는 시간에 뭐라도 해야지. 그랬다가 이제 공연을 처음 해봤는데 이제 제 적성에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공연을 또 했어요, 거기서? 연기를 독백극 같은 걸 했는데 뭔가 굉장히 낭만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막 연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뭘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재밌었고 이제 그래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그 이제 학교를 다녔죠. 한 그러면 사실 그 전까지는 무슨 뭐 연기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배우의 길을 걷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런 이렇게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주변에 다 영화를 하는 형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뭐 영화를 찍고 싶다. 그러면 저는 원래는 다큐멘터리도 관심이 있었지만 촬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뭐 하면 촬영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잘 못 찍어서 야, 그만 너는 카메라 앞에 연기를 해봐라. 제가 그래서 20살 때 막 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는 막 내가 막 울었어요. 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왜 연기를 시키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되게 싫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해보니까 그게 또 뭐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에 회사 생활을 또 했었으니까. 직장 생활도 하셨어요? 네네네. 아 진짜요? 네. 진짜 많은 걸 하셨구나. 아니 진짜 많은 걸. 아니 그 사이에 언제 또 직장을? 그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회사가 저희 가족 같은 회사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카탈로그를 좀 보내줘라. 내가 그래서 한번 팔아보겠다. 아, 그 제품을 한번 팔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방문 판매 비슷한 거죠. 이제 어땠습니까? 좀 잘 팔았어요? 아니요, 한 대도 못 팔았었어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싼 제품이 아니에요. 이제 하는 거니까.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네. 근데 그렇게 했던 세일즈가 나중에 저는 이제 배우 생활하면 프로필 막 도움이 되죠. 돌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도움이 도움이 많이 되죠. 됐죠. 어찌됐든 세일즈나 프로필도 어필을 하는 거니까. 네. 야, 이게 무슨 또 농구를 또 하시다가 또 뭐 직장 생활도 잠깐 하시다가 사실 앞으로 배우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험들이 어떻게 그럼요. 보면 이게 농구도 뭐 그런 씬들이나 뭐 스포츠, 영화, 뭐 드라마도 뭐 많고. 근데 결국에 보내온 그 시간들이 지금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참 맞아, 그거 진짜 맞는 거죠. 진짜. 어쨌든 간에 휴가 나가서 탈 한 병까지 잡아오고 고생했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돈 뜯어먹고 도망간 정비소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여수였대 여수. 딴 데 도망가기 전에 가서 금방 잡아오지 제가. I said hands up. You don't want anybody to get hurt, right? Stay still. 여기 이제 워셔스키 그죠 감독님. 이게 그러면 좀 신기하지 않았어요? 엄청 신기했어요. 그게 네. 우리나라 작품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당시가 나이가 35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독립 영화 이런 거 말고 매체에 노출이 되는 거를 처음 했던 게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35이면 사실 그쵸. 늦은 데뷔죠. 네. 늦은 데뷔. 예. 엄청 늦었죠. 그거는 그때 이제 그 최이서라는 굉장히 친한 배우 친구 최이서라는 친구가 그거 소개시켜줘서 봤는데 그게 이제 돼서 좀 신기했어요. 그거는 또 봤는데 되더라고요. 예. 근데 신기하게 센스에이트는 오디션 보면서도 그 느낌이 왔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거 됐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로 꼽히는 나의 해방일지. 야,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술 말고 할 일 줘요?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도 꿈쩍하네. 근데 넌 날 쫄게 해. 당시 이제 전국의 구씨를 추앙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추앙하는 거야. 먹어. 아니 그 이제 드라마 촬영 당시에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이제 구씨의 의상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예. 맨날 허름한 이제 옷에 검은 봉다리를 두고 다녔잖아요. 네. 이건 이제 원래 그런 그 설정이었던 거니까 아니면 좀 약간 그게 설정에 있었고 심지어는 포스터에도 봉다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엘이랑 지연이랑 민규는 다 이렇게 나 이렇게 봉투 들고 막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게 하여튼 약간 많이 힘든 캐릭터잖아요. 그 친구가 막 자기 혐오에 가득 차 있고 막 이런 캐릭터가지고. 그 사실 뭐 이제 의상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검은 비닐 봉지에 그 드는 그 두 병의 소주가 뭐 그 모든 것들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뭐 워낙 드라마가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뭐 대사들도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날 추앙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지원 씨가 한 대사인데 이게 뭐 거의 유행어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그 대사를 좀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드라마 나오고 추앙해요라는 그 단어에 대한 반응이 초반에는 많이 좀 갈리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왜 이렇게 좀 저는 하나도 그게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읽을 때부터 얼마나 좀 외롭고 많이 힘들었으면 나는 사랑으로는 안 되고 추앙을 받아야 내 인생이 좀 채워지겠다라는 그게 그냥 참 이 지원이가 연기하는 연미정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지 뭐 그게 그렇게 막 이렇게 될 보는 줄은 분들이 이제 몰랐어요. 몰입이 됐을 때
이게 참 진짜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추앙해요라는 그 말이 한참 할 때 손석구 씨 하루에 몇 번씩 듣지 않았어요? 범죄도시 무대 인사를 다닐 때 마이크만 잡으면 추앙합니다. 그거로 시작을 해서 그거로 끝났었어요. 추앙합니다. 저도 추앙합니다. 추앙한다. 근데 사실 그거 제 대사도 아니었거든요. 지원이가 한 거였지. 그것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이거 그 다른 작품 홍보하러 와서 자꾸 너무 그치, 그런 거 그치. 아닙니까? 했다가 이 반응이 또 오면, 그럼요.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저도 즐겼습니다. 엄청 즐겼어요. 마석도 역할을 한 연미정이라고 합니다. 씨랑 같이 왔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미정아 연미정이라고 외쳤을 때는 전국에 있는 미정이 난리가 나서 난리나요. 전국에 있는 미정. 그럼요. 전국에 있는 연미정 씨들이 난리가 났는데 미정아. 연미정. 내 이름도 불러줘요라는 요청도 많지 않았어요? 요청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여운을 남기는 명대사들이 참 많아요. 이게 좀 읽어드리자면 이것도 참 그러죠. 하루에 5분만 숨통 튀어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토요일이지?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이런 걸 어떻게 쓰시지 작가님? 네.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어떤 걸요? 이거 한 번만. 석구 씨가 한 번. 네. 좋잖아. 석구 씨가 한번 읽어주는 건 또 다르지. 하루에 5분만 숨통 튀어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토요일이지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이거 덤덤하게. 조셉도 한번 읽어봐요. 이거 좋습니다. 하루에 5분. 5분만 숨통 튀어도 살만하잖아. 전달력이 너무 좋습니다. 왜 연기를 넣어?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사이. 그래 안 그래? 별이 5개 사장님 같으신데? 별이 5개.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별이 5개. 약간 저만의 표현법으로 어때? 괜찮습니까? 김소영 감독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딱 느낌 있게 한번. 이거요? 네네네네. 전 그럼 좀 약간 진행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각자 느낌으로 좀 해봅시다. 네네네. 아셨죠? 자, 우리가 저 하루에 5분. 자, 우리가 저 하루에 5분만 숨통이 튀어도 살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딱 열어줬는데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한번 7초 한번 설레고, 그다음에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오늘 토요일이지? 이러면 한 10초 또 설레고,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 정보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야 이것도 다르네. 다르죠. 아니 그 나의 해방일지를 쓴 박혜영 작가님이 손석구 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연기에 압도당했다. 제가 쓴 글에 경지를 뚫고 나간 배우다. 이건 진짜 뭐 극찬이네요. 저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작가님을 한 번밖에 못 뵀어요. 대본 리딩 하던 첫날 한 번 뵙고 말도 많이 안 나누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늘 계속 궁금했거든요. 작가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근데 이제 다른 뭐 장소를 빌어서 들었을 때 그냥 기분이 정말 좀 남다르게 좋았어요 그때는. 작가님이 이 정도 얘기했다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뭐 극찬을. 그렇죠. 넌 납치된 거야. 요거 이제 또 손석구 씨의 또 하나 인생작 범죄도시 2. 이게 뭐 본편 뛰어넘는 속편이 없다라는 뭐 사실 속설이 있는데 요걸 뛰어넘었어요. 요거 일단 1000만 넘으면 황금 트로피 이름 옆에 뜬다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강혜상을 보고 눈빛 연기에 숨어질 뻔했다. 장체는 순둥이였네. 뭐 이런 표현. 다 필요 없고 올해 최고의 가슴상은 손석구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뭐 매력적으로 진짜 캐릭터를 악역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악역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는 그건 진짜 헤어날 수가 헤어날 없어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아까 뭐 장원석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손석구 씨의 그 어떤 캐스팅은 이제 신의 한 수다. 네네. 나와서도 이제 직접 얘기를 좀 했어요. 제작한 영화 중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캐스팅이 있다면은 이 편에서 또 강혜상 역할의 손석구 씨도 손석구 씨. 업계에서도 그런 평가를 해주시고요. 아. 현장에서 별명이 연구원. 연구원. 네. 왜요? 계속 시나리오를 연구한다고. 이게 강혜상이라는 그 캐릭터를 연구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뭐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했을 때 쓰셨던 종이에요? 그런 거죠. 좋아. 이게 뭐냐면 그 1편에서 이제 윤계상 선배님이 장첸이라는 캐릭터를 할 때 그 너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2편에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그려서 제가 감독님한테 보여드렸었어요. 뭐 근데 공책에 담으면 되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싶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해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숏컷. 텐스킨. 시계. 여기 이제 좀 뭐 이렇게 타투도 좀 있고. 타투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어패류나 아니면 다리에 큰 상처가 있거나. 네, 그래서 다리에만 난 문신을 좀 잔뜩 하고 반바지를 입고 싶다. 막 이렇게 조금 뭐 색다르게. 여기는 뭐 이게 돼지예요? 그냥 어떤 그냥 그 캐릭터.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어떤 로고가 박힌 티 같은 걸 입고 그냥 해외에 놀러 온 그냥 관광객 컨셉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했었죠. 근데 감독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전문 용어로 다 까였다는 얘기죠. 다 까인 아이디어인데 감독님이 우리 만약에 영화가 잘 되면 어디 나가서 이런 거 한번 보여줘봐. 막 이렇게 했었던. 네. 그래서 말 참 잘 들으시네. 네, 저는 진짜 감독님 시키면 다 합니다. 저. 그래서 이거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진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언젠가 나 이거 나오면 보여줘야지. 야, 그럼 이거 유키즈 나오기 전에 이거를 오늘 가서 보여줘야겠다. 네. 야, 이거 오래 걸려서 어디다 뒀지? 막. 어디 있던가요, 이거? 너무 깊숙이 있었어요. 찾아왔어요. 많이 가까워졌다. 농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뭐라고 하죠? 농이 아니고. 뭐 이제 옷장. 옷장. 네, 뭐 옷장. 농이 뭐 가장 바로. 우리는 뭐 장농. 나 장농. 줄여서 농. 옷이란 농. 안에. 예. 여기 또 좀 잘. 옷하고 또 잘 맞네. 여기 또. 이거를 넣기 위해서 이 옷을. 그래요. 그래요. 이걸 넣기 위해서. 야, 이거 되게 귀중한 자료가 되네요. 이거 당연하죠. 극 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격투신도 이제 손석구 씨의 연구 끝에 만들어진 신이라고 좀 얘기 들었어요. 그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동석이 형을 만나기 전에 뭔가 이 사람이 마석도라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심어주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나는 동석이 형보다 더 큰 어떤 누군가와 한번 싸워서 제압을 하는 장면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장원석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촬영이 또 미뤄지고 그래서. 미뤄져가지고 맞아요. 뭐 태닝하고 이런 걸 한 1년을 계속 하셨다고. 1년 동안 태닝을 했어요. 와, 그게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또 석구 씨가 이 작품 때문에 또 10kg 증량을 했는데 네.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힘든 건데. 이거 또 증량을 하셨죠? 심지어는 그 범죄도시를 찍는 사이에 DP도 찍었고 뭐 연애 빠진 로맨스도 찍었고 막 그 사이에 또 몇 개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뺐다 쪘다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생각만 해도 이게 뭐 10kg라고 하면 그렇게 힘든 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막 근육으로 20kg 찍 이렇게 다 근육은 아니었지만 하는 게 막 좀. 천진난만한 소년미와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공존하는 배우 우리 윤계상 씨입니다. 그쪽에 앉아자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좀 축하드려야 될 게 우리 저 8월에 야 이거 또 새 신작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식을 아직 못 올렸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냥 어.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 아 그래요? 네, 그냥 혼인신고는 하고 네. 혹시 실례지만 이 반지는 그 네, 결혼. 결혼 반지시구나. 결혼했어요, 형님. 야 개상이가 결혼했구나. 아 개상이가 결혼했어. 저 어렸을 때 많이 뵀는데. 아 그러니까 개상이하고 사실 연락도 자주 하고 예전에 네네네네. 진짜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아 근데 개상이가 또 결혼을 했다니까. 아 그럼 오늘 아침에도 나가면서 이렇게 아내분이 뭐 이렇게 조금만한 아침 그냥 샌드위치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잘 갔다 오라고. 되게 팬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갖고 막 진짜 오빠가 나가 거기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아니 지금 결혼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전과 후에 어떤 뭐 좀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할까요?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확 이제 들어요. 흔들리지 않는 땅에 뿌리를 내린 뿌리를 느낌. 내린 듯한 느낌.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좀 아쉬운 건 뭐예요? 아쉬움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 그냥 난 살짝 봤는데 눈빛에. 진짜 아쉬움 없어요. 아니에요? 진짜 아쉬움 없습니다. 아쉬움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배우가 되신 건지. 굉장히 우연이었고 그리고 저는 배우를 원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어떤 감독님을 만났는데 그 감독님이 제가 막 힘든 그 감정을 싹 건든 거예요. 여기에는 그 보니까 그 이제 그 당시 기획사 사장님이 한번 저 그냥 만나봐라. 뭐 감독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김기상 씨 그냥 나갔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뭐 만나라고 하니까 그냥 나갔는데 이제 감독님이 시나리오 읽어보셨어요? 했는데 예? 아니 왜 그냥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되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서로 간에 나간 그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걸 좀 얘기 들었으면 병 감독님도 그렇게 화를 안 내셨을 텐데 병 감독님은 아니 어떻게 지금 나왔는데 오디션 아무것도 있는데, 없이 예. 그냥 이렇게 준비 없이 나와? 뭐 스타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고 윤계상 씨는 그냥 좀 그냥 한번 가벼운 가봐라 마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건데. 뭐 얼굴 보러 간 건데 나름의 작은 그 오디션이었던 거네요. 저는 이제 뭐 연기를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6mm 테이프를 켜놓고 계속 그냥 있는 거를 찍었어요. 찍고 나중에 테이프를 이 정도인가? 한 6개, 7개를 갖다 드렸죠. 그게 이뻐 보이셨는지 같이 하자.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존심을 걸겠다 뭐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좀 보냈어요. 내 자존심을 걸겠다. 빨간 글씨로 막 그렇게 뭐 하여튼 뭔가 그 기회가 저한테는 인생에서 한 번 기회가 온다고 느껴지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왔나 봐요. 저도 그게 첫 영화 발레 교수소였어요. 그래서 그 변현주 감독님의 그 발레 교습소에 네.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하게 됐는데 너무 연기가 좋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왜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맨날? 나도 엄마 보고 싶어 미치겠단 말이야. 그렇게 배우 활동을 시작한 윤계상 씨가 이게 이제 드디어 영화 쪽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이 영화 비스티 보이즈를 보고 이제 윤계상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진짜야? 와, 육신들이야. 이 뭐 사실 계상 씨 하면 역시 그 범죄도시의 짱첸. 이거 뭐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또 이제 본인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악역이었고. 그래. 그리고 그 전까지 제가 이제 흥행작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작품들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들이 없었어요. 범죄도시가 와서는 뭔가 대중분들한테 확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상업적인 재미를 갖고 있는
영화였고. 아 이거 진짜 대박 났잖아요, 사실 진짜. 범죄도시. 저는 한 그 영화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장첸 역을 하기로 이제 결정된 뒤에 감독님께 제 안에 악마가 있다. 어디서 끝까지 이걸 뭐 어디서 우리가 당황스럽네.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세네요 여기. 뭔가 시작하자마자 막 우리는 막 독한 질문 안 해요.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독한 질문 안 해요.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제 안에 악마가 있어요. 이걸 끄집어 내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던 걸로. 아니 그냥 했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뭔가 이게 이런저런 대화 끝에 아,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있죠. 천사와 악마가 매일 싸워요. 누가 이겨요? 악마가 이기죠. 저 같은 경우에 악마가 지배적으로 이겨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네네. 네. 그때 초반에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저기 장첸의 장발 아이디어는 이제 유기상 씨가 직접 내셨다고요? 네, 그 조금 일반적인 그 악역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고 다 모든 배우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조금 반대로 오히려 좀 길게 가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오다기리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묶죠. 근데 그 모습을 언제 한번 작품에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찰나에 한번 써보자. 야, 근데 진짜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긴 머리가. 사실 범죄도시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필모그래피에 또 굉장히 큰 방점을 찍었지만 범죄도시 이전에는 항상 좀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네, 그냥 저는 너무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기도 했고 한 작품 한 작품 최선을 다해서 진짜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전부예요,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취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살면서 어떤 재미 요소를 찾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작품의 그 캐릭터가 진짜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근데 너무너무 모자라요, 아직도. 그래갖고 막 그거에 대해서 되게 또 마음 아파하면서 또 결국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냥 G.O.D를 했던 그 함성이 아니잖아요. 배우라는 직업은 좀 느리고 바로 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하지 않았나? 왜 잘했다고 얘기 안 해주지? 왜 칭찬 안 해주지? 혹시 못한 게 아닌가? 못했으면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날 힘들게 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다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도 저는 잠을 자면 똑같은 꿈을 계속 꿉니다. 계속 자는 모습을 누가 찍고 있어요. 계속. 자는 거를 누가 액션하고 난 자는 연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잘 때. 컷! NG! 다시 자. 너무 리얼하게 자는 거 같지 않아.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도. 연기를 너무 더 잘하고 싶은 어떤 에너지, 그 노력의 시간들이 저를 버티게 한 것 같아요.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자연스럽게. 되게 치열하게 한 거는 비스티 보이즈. 그때 진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 4개월 정도를 아침에 자고 밤에 일어나고 매일 술을 먹었고 매일 토하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그 존재로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 끝나고 나서도 몸도 많이 망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해도 항상 모자른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 마지막 촬영 순간까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촬영을 시작하는 시간까지. 근데 이제 이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윤계상 씨의 그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좀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배우 윤여정 선생님께서는 쉬운 길로 가지 않는 고집센 배우다. 그리고 유해진 씨는 한 방울씩 떨어져서 한 컵이 된 드립 커피 같은 배우다. 아 좋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고집센 드립 커피가 되는.
근데 고집 센 드립 커피 예, 맛있죠. 고집 센 드립 커피. 예. 예. 찾아가야 예. 먹을 수 있는 내려주는. 하지만 다소 좀 시간이 걸리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만 먹고 나면 이 사람이다. 역시 내가 여기 오길 맛이구나. 잘했다. 이 맛이구나. 어휴.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배우 윤계상 씨일 때하고 G.O.D 윤계상 씨일 때가 완전 다르다고.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홍보차 데니 씨와 호영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나갔는데 고화성 씨가 좀 우리 그 돌변한 계상 씨를 보고 많이 좀 놀랬다고 그래요. 이게 좀 사진이 있는데 G.O.D가 없을 때부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습니다. 그렇죠. 윤계상 씨예요. 약간 근엄한 예. 이런 모습. 근데 이제 G.O.D 멤버가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 G.O.D 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안에 들어가면 확 변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윤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딜 가서 어느 자리나 그런 에너지를 뿜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들이 없으면.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제 메뚜기 탈 쓰던 시절에 그 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서로가 서로를 안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G.O.D도 저를 보고 저 형은 안 되겠다. 저도 사실 G.O.D의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 뭐 파이팅은 있으나 파이팅은 있고 참 잘 됐으면 좋겠지만 힘든 길을 걸어갈 것 같다. 서로 터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시절이 좀 있었는데 그때 윤계상 씨 저 기억이 나세요 혹시? 그럼 기억나죠.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변하십니다. 저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형님. 진짜로. 진짜 시간이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그냥 이제 솔직하게 재석이 형 봤을 때 이렇게 잘 되실 줄 몰랐죠. 솔직히. 그럴 수 있죠. 솔직히. 나도 솔직히 몰랐어요. G.O.D가 나중에 국민 그룹이 될 줄 몰랐어요. 진짜. 근데 그때 노래 들으면서 이 노래는 그래도 뭐 꽤 괜찮네. 이 친구 노래는 되게 잘한다. 맞아요. 근데 형님은 그런 징조도 없었어요. 그냥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냥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당시에는 서로가 서로를 되게 측은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하시고. 네. 근데 하소연도 많이 하죠. 난 왜 안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안 좋은 말. 그럴 수 있죠. 안 되나 봐. 남탓 많이 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아니 우리가 좀 살짝 이거 뭐 또 G.O.D 시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G.O.D 하면 이제 국민 그룹이라는 수식어가 최초로 붙은. 이 당시 이제 그 앨범 판매량이 뭐 거의 인기의 척도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수록된 3집이 182만 장. 우리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 그 당시에는 좀 잠깐 얘기하자면 스케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에 12개를 했었으니까 정말 그냥 한 3시간, 2시간 자고 그냥 일어나서부터 계속. 그때 그 육아일기가 그냥 24시간 찍는 거였으니까 그냥 자는 것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잘 가, 하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 마. 거짓말 응원법이 아직도 좀 전설처럼. 지금도 콘서트를 하면 그대로 거짓말에 합쳐져 있는 이런 약간 코러스처럼. 이게 뭐냐면 이제 천의 얼굴 윤계상. 우리 호프 박준영. 우리 호프 박준영. 아니 이거 뭐야? 웬만하면 뭐 붙여주실 만한데. 혹시 뭐 윤계상 씨가 준이 형을 붙여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냉동인간. 아니 진짜 이게 응원해준 팬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도 22년.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짜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아직도 팬레터를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시죠. 애기 낳았어요. 뭐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뭐 딸이 있는데 너무 속썩여요. 막 이런. 근데 같이 늙어가고 있고 같이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끔 팬사이트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진짜 친한 사람이 이렇게 쫙 써놔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이제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감사하고. 예전에 20대 G.O.D로 했던 멤버들과의 이야기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40대가 된 멤버들끼리의 이야기가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그 나이만 먹은 것 같아요. 세월만 지나가는 거고 그 책임감이 많아지니까 어린인 척 연기하는 거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G.O.D로서 존재했던 윤계상도 진짜였고 지금 배우로서 살아가는 윤계상도 진짜고